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로 진행된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싱 대사 발언에 우리 국민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외교는 상호주의라며 장관들도 숙지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싱 대사의 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고 한국이 호혜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밝혀왔는데 특정 국가를 배제한 듯 싱 대사가 곡해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적절한 조치란 싱 대사 본인의 유감 표명에서 중국 정부의 유감 표명, 가장 적극적으로는 싱하이밍 대사의 귀임 조치까지 포괄합니다. 여당에선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까지 나섰습니다.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은 싱 대사의 중국으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싱 대사를 두둔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싱 대사와의 만남을 기획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한다. 싱 대사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한미일 협력에 공들여온 윤석열 정부.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에는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까지 얹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 2년 만에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요. 물가 하락세가 확인된 만큼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올랐습니다. 지난 4월 4.9%보다 인상폭이 줄어든 건데 2021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겁니다. 전월과 비교해도 0.1% 오르는 데 그쳐 4월 0.4% 상승한 것보다 크게 둔화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1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현지 시간 13일부터 이틀 동안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연준이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Consumers will get a sense of relief, sort of a period to breathe. Fed is trying to create a little bit of space where it can ascertain the lagged impact of the 500 basis points or 5% of rate hikes that they've imposed on the economy over the last 14 months. 하지만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2배는 높은 상태인데다 미국의 노동시장도 여전히 과열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번 멈추고 경제 상황을 살핀 뒤 다음 달 추가 인상을 예고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긴축 정책이 끝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에 못 미치는 만큼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가 수산물 안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하는 오염수 검사에 대한 설명이 오락가락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가 시작한 안전설명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책임지고 정말 믿고 국민을 위한 것 같으면은 뒤에부터
대통령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먹어 나가면 당연히 먹을 거고요. 뭐 하루 3끼 먹어 나면 당연히 먹을 거고요. 그 윗분들도 만약에 먹어서 네. 우리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일도 저희들은 충분히 하실 거라 예상하고요. 그러나 정부의 자신 넘치는 설명과 달리 오염수 검사에 대한 설명은 오락가락합니다. 해수부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수산물 오염을 조사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오래 남는 요오드 129는 검사하지 않는 반면 흔적이 8일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요오드 131을 검사한다는 MBC 지적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해수부는 방사능 지표 물질은 요오드 131, 세슘 134, 세슘 137로 요오드 129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맞을까? 정부가 검사 기준으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 음식과 사료에서 오염물과 독성에 대한 일반 규칙을 확인해봤습니다. 검사 대표 핵종으로 요오드 131, 바로 옆에는 요오드 129가 적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오드 129의 반감기는 1570만 년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능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 물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긴 기간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이오다인 129를 측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에 대해 해수부는 국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요오드 129가 설정돼 있는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요오드 129는 검사에 1, 2주가량의 시간이 걸려 수산물 검사에 적합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쓰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전국 9곳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자녀의 하나고 재학 시절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전 서울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학생들 싸움을 정치 공세에 악용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서울시의회 하나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씨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학생들 피해 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이제 교직원 회의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나고 교장도 출석해 피해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보의 아들이 권고 전학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학기 중간에 권고 전학을 시키게 돼서 결국 전학을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위에 참여했던 전 서울시 의원들은 당시 증인으로 나온 교사들의 진술과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경위와 부정청탁 및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위 무마 과정에 이동관의 배우자, 김승유 이사장 등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은 이 특보의 권력형 학폭 은폐라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학생들 사이의 싸움을 정치 공세에 악용하지 말라면서 해명할 의혹이 있다면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국가기밀 반출 혐의로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마이애미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국가기밀 반출 혐의로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두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메라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듭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연방검찰에 기소된 최초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마녀 사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Witch hunt, scam, hoax. It's called election interference and they're doing the best they can with it. 출두 직후엔 곧바로 체포됐고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주변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 종일 혼잡을 빚었습니다. We don't even care if he's going to be in jail.
and we have to write him in. You know, to a lot of us, it's like Trump or nothing. Like. 미국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37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퇴임 후에도 보유한 혐의 31건과 사법 절차를 방해한 혐의 6건입니다. 특히 그가 반출한 문건에는 미국의 국방 역량과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 시 미국과 동맹국의 취약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ose documents are among the most sensitive secrets that the country has. They have to be in the custody of the archivist. He had no right to maintain them. 지난 4월에도 트럼프는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뉴욕 지방법원에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연방 범죄로 기소됐고 그 혐의가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